네, 기초공학 실험, 단초 인장 시험, 공체 응력 변형률 선도와 인자물성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체역학에서 재료의 하중과 변형에 대한 이해를 배우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면 구체 재료가 이제 다음과 같이 벽에 구속이 되어 있고 외부 힘이 다음과 같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료는 구속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속에 의해서 외부 힘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이 재료에 가해지는 힘을 살펴보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력, 그리고 이 경계 조건에 받쳐주는 반력, 그리고 내부에서의 내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FBD, 자유물체도는 이러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중에 대한 변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변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이 물체 내부의 내력을, 내부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먼저 힘을 이해할 때는 힘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력이란 것을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응력은 우리가 단위명제단 힘으로 정의되게 되죠. 그래서 응력을 살펴보면 응력은 외력을 가할 때 변형된 물체 내부에 발생되는 단위명제단 힘, 재료의 강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력은 기준 단면적에 대해 가해진 외력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이시면 저희가 이제 기준 단면, 파란색 표현하는 게 기준 단면이고요. 기준 단면에 따라서 수직으로 발생된 힘을 Fg라고 하고 수평으로 발생된 힘을 Fy, Fx, F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축에 대해서 지축을 법선 벡터로 가지고 평면일 때 H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수직 응력은 우리가 기준 단면에 따라 수직 하중으로 발생되는 응력이기 때문에 A, FG 나누기 AG 이렇게 시그마 G라고 이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전단 응력은 우리가 기준 단면적에 따라 수평 힘이 작용하는 응력이기 때문에 FX 나누기 FG, FY 나누기 FG 다음과 같이 타우 XG, 타우 YG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첨자를 살펴보시게 되면 타우 XG라는 표현은 X축 방향 힘으로 G축을 수직으로 가지는 단면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타워 YJ는 FY, 그쵸?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단면적 Z 방향을 축으로 갖는 수직 법선 벡터로 갖는 단면적이 가해지는 단면적으로 나누는 힘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물체에 가해진 외력의 구분은 우리가 인장과 전단 그리고 이제 모멘트 회전으로 보게 되면 비틀림과 굽힘 회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와 가해진 외력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제 응력을 어떻게 이해하냐? 기준 단면에 따라서 수직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수직한 방향의 힘이 작용되면 수직 응력, 노멀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수평인 방향의 힘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shear 스트레스가 작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형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변형률, 이제 스트레인으로 가지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요. 이때 변형률의 정의는 외력에 의한 물체의 변형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상 변화를 나타내게 되죠. 따라서 이 형상 변화는 단순히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보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제 물체가 있을 때 F방을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재료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늘어나면 원래 길이가 X였던 것이 델타 X만큼 길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수직 변형, 우리가 수직 힘에 대한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수직 변형률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변형률은 외력에 의해 물체의 변형한 정도이기 때문에 기준 길이에 따라서 변형한 정도 x 나누기 델타 x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수직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이제 수평 힘을 받아서 각도의 변화가 발생됐다고 보면 이렇게 감마 xy가 우리가 형상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수평힘에 대한 변형을 생겼기 때문에 수평 변형률, 전단 이렇게 밀리는 걸 전단이라고 표현하죠. 수평 변형 쉐어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각도 감마 xy는 아주 작은 각도이기 때문에 탄젠트 감마 x와 동일하다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y 나누기 델타 x 나누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변형률도 마찬가지로 수직 변형, 길이 변화에 의한 수직 변형률을 노멀 스트레인, 수평 변화에 의한 각도 변화를 우리가 수평 변형, 쉐어 스트레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을 우리가 각각을
확인했는데 이런 응력 변형의 관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물의 건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건은 건강할 때 건, 전은 안전할 때 전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면서 안전하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전성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구조물이 설계 시 의도된 대로 그렇죠. 우리 설계할 때 안전하게 설계하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설계하겠죠. 그래서 건전성이라는 것은 구조물이 설계 시 의도한 대로 안전하게 기능을 유지하고 버티고 그때 우리가 예상한 외부 하중과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견뎌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초기에 했을 때 얘가 설계한 대로 쭉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게 딱 외부에서 어떠한 고통이 받더라도 저 차이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건전성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전성에서 응력 변형률이 왜 중요한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좀 그 사건으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 사고입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챌린저가 이렇게 발사가 됐는데 이 외부에 있는 그 발사체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그 공중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요 그 로켓의 단면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쪽, 로켓 안쪽이고 이렇게 외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인슐레이션도 있고, 이 안에 가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께겠죠. 이게 단면이기 때문에 이게 두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요만큼 잡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로켓도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언디폼, 우리가 변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링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링이 이렇게 잡혀 있고, 얘가 이제 우리 말한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링에 이렇게 여기 가스가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오링에 이제 막혀서 이제 우리가 틈새를 이제 누설을 방지하는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구조물의 두께와 요 밑에 잡혀 있는 구조물의 두께가 다르게 되겠죠. 따라서 구조물의 두께가 다르게 되면 얘네 변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달라지게 되고 또한 얘 오링이 고무기 때문에 고무가 상온에서와 저온에서의 또 변형 상태가 좀 다르죠. 온도에 따라서 변형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오링의 누설 시험을 할 때는 외부에서 상온에 그쵸 우리가 따뜻한 부분에서 따뜻한 우리 그냥 공기 중에서 따뜻한 상온에서 여기에 이제 바람을 넣어서 그죠 공기를 불어넣어서 오링들이 이제 잘 누설을 방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챌린저호가 발사될 때 매우 추운 날, 그쵸 우리가 예상보다 매우 추운 날 또 발사가 진전이 돼서 얘네가 너무 추운 상태에서 오링이 이제 그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외부에 지금 보면 이 오링이 이렇게 공기를 불어주기 전에 위아래로 이렇게 밀려나는 형태일 텐데 실제로는 어떻게 요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벽에 또 위쪽 벽과 아래쪽 벽도 같이 이제 변형을 발생을 시킬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두께가 다른 것 때문에 그쵸? 여기가 두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위쪽 구조물과 아래쪽 구조물을 변형하는 정도가 따라서 이렇게 갭이 생겼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날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고무가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탄성을 잃어서 여기서 가스가 누출돼서 이런 폭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안에서 발생되는 그 내부 압력, 그거를 우리가 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부 압력은 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한 변형, 그쵸? 이 두께 구조물의 변형, 그걸 스트레인, 그리고 온도가 적어짐에 따라 고무가 충분히 탄성으로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던 것도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응력과 변형률 상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력과 변형률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그 보편적인 실험이 이제 텐사일 테스트, 우리 말하는 단축 인장 시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축이라 하면 한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장이라 하면 우리가 당기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가장 이제 그 보편적인 인장 시험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면 요 안에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환봉으로 보이는 게 그쵸? 이게 그 녹본이라고 하죠. 그 개뼈다구처럼 보이는 뼈다구처럼 보이는 것이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이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재료의 그쵸 시험편이죠. 시험편입니다. 그 시험편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아래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위아래로 잡혀져 있고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위쪽 방향으로 그 디스플레이스 변이를 쫙 주면서 당기게 됩니다. 우리가 변이를 당기게 되면 그거를 받아주는 힘이 있겠죠. 반력이 생기겠죠. 그 반력을 우리가 리액션 포스 로드스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재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늘어나게 될 텐데 그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익스텐소미터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변형을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재료학에서 배우는 것이 하중에 대한 변형의 이해라고 했고, 어떤 재료가 있으면 구속되어 있고 외부 하중이랑 그때의 변형을 예측하는 것이라 했는데, 요게 요 시험기 설명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편을 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험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형으로 개 뼈다구처럼 생겼고요. 보면 이렇게 요 안에가 D제로, 그래서 우리가 직경이 D제로인데 이렇게 유지되는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일치되는 길이를 대체로 L제로 이렇게 해서 게이지 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우리가 여기는 접혀져 있고 당기게 되면 이제 양쪽으로 이제 시편이 힘을 가해지면서 변형이 이렇게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포스, 그쵸? 우리가 말하는 가해진 힘, 우리가 당기면서 발력이 생긴 발력을 우리가 로드셋에서 측정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변이를 당기면서 변형된 시편의 변형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변형은 다음과 같이 이스텐스 미터, 약간 저희가 말하는 이렇게 침이 두 개 있어서 침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텐소미터, 여기 이스텐소미터나 또는 스트레인 게이지, 그래서 부착형으로 생긴 이런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센서 또는 요즘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DIC 같은 걸로 이런 변형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이제 공치 능력 변형의 선도인데요. 우리가 Y축은 일단은 공칭 변형률을 놓고요. X축은 공치 응력으로 놓습니다. 이때 공칭 변형률은 이름이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죠. 그래서 변형된 델타 L, 어디서 익스텐소미터에서 측정된 델타 L을 L0 초기 길이로 나눠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치 응력은 우리가 리액션 포스로 받아낸 하중이 내가 땡기면서 생긴 발력을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길이랑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얘네는 일정한 상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파란색 선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선도를 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선형적으로 일자로 쭉 올라가다가 뭔가 어느 기준에 살짝 버티고 하중이 유지되다가 어,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고동을 보이고 최대점을 지나서 우리가 떨어지고 이제 흡편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탄성 고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스프링 같이 탄성이 뭐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초기 거동까지는 재료가 힘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탄성고동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이 탄성고동, 선형고동을 지나서 비선형적인 고동을 보이게 된 이 이후 부분을 소선고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셜리 일가원리, 우리가 말하는 일부분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영구적인 변형, 이때는 탄성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변형 없이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 탄성 지점을 넘게 되면 뭔가 영구적인 변형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탄성과 소성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이 탄성과 소성을 구별하는 하중, 이 기준 하중보다 낮게 되면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탄성 고동이고, 이 응력보다 이 기준보다 높게 되면 뭔가 변형이 생긴다,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준되는 응력을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산성과 소성을 나눈 항복 강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하중을 보이는 네킹, 그리고 최대 하중 지점을 네킹, 그리고 이렇게 파손되는 지점을 프랙처 지점, 이렇게 우리가 나타냅니다. 네, 시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인장 시편을 이용하여 이제 금속 재료의 인장 시험을 수행을 할 거고요. 인장 시험을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 하중과 변형을 이용해서 공치 응력과 공치 변형 선도를 구축할 겁니다. 이 공치 응력, 공치 변형 선도를 구축된 공치 응력과 공치 변형 선도를 보고 재료의 탄성과 탄소성 고동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선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축한 선도에서 재료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걔를 이제 재료 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료 물성은 실제로 탄성 계수,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들을 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된 재료의 물성을, 우리가 측정한 물성을 문헌값이랑 비교해서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 스트레스인 선도와 트루 스트레스 선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동식 인장시험기 수행입니다. 그래서 시험기는 시험기 구성이나 프로그램 사용법을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실제로 시험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료 시험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유압시 만능 재료 시험기고요. 그래서 엄청 큽니다. 보면 한 3000mm 정도 되죠. 한 3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여기가 지금 지그입니다. 지그가 이제 시편을 잡아주는 부분인데 지그가 나타내고 요 사이에 이제 시편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시험은 되게 간단하게 유압식이라는 게 요 이제 기계 그쵸? 유압을 이용해서 시편을 이렇게 당기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건 이제 수평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작고 간편한 대신에 여러분들 실제 손으로 이렇게 하중을 가해서 인장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FC 시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렇죠? 비싼데 조금 더 이제 수동식은 이제 저렴한 대신에 여러분 실제 이제 교육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측정 하중은 한 5분의 1 정도, 그렇죠? 얘는 한 100kN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저희 시험기는 한 20kN 정도, 측정 길이는 한 40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URC 만능 재료 시험기 같은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만능 재료 시험기에서 인장 시험뿐만 아니라 피로 시험, 이렇게 하중을 왔다 갔다 줄 수 있는 피로 시험, 그리고 이 인장 시편뿐만 아니라 결함 시편, 그래서 여기 결함이 균열이 있는 균열 시편 여기다 그 적용해서 시편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사용된 시험기는 이 인장 시험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인장시험 결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인장시험 결과는 인장시험 수행한 데이터를 통해서 공시영역 병의 선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선도에서부터 인장 물성을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리고 이 공시영역 병의 선도와 진응력, 진소성 변형률 선도를 비교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시편 전후의 시편 규격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이 초기에 이렇게 환봉 시편이 있으면 전체 길이와 그리고 여기 이니셜 게이지 랭스, 이스텐소미터가 부착되는 초기 게이지 랭스를 이제 측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편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 늘어난 길이가 우리가 익스텐션, 확장 이제 그 확장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는 그 슬라이더가 이동한 길이가 익스텐션이 될 겁니다. 그거 이제 최종 이제 시편 길이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길이뿐만 아니라 그쵸? 초기 단면적이 이렇게 이니셜 아래아 A0가 있었다면 파단되고 나면 얘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줄어든 단면적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에 초기 시편 길이, 최종 시편 길이, 그리고 초기 단면적, 최종 단면적, 그리고 게이지 랭스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스 밑에 꽂혀 있기 때문에 기준기는 50mm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길이가 늘어났는지 익스텐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니셜 아레아는 우리가 측정한 이니셜 디아미터 직경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 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 단면적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재료 인장 물성 획득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치 응력과 공치 변형률 선도는 우리가 초기 단면적을 힘을 초기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고 공치 변형 초기 그 변형 길이를 그 초기 길이로 나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선도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이 첫 번째 탄성 거동에서의 기울기를 우리가 탄성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때 요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선형과 비선형을 나누는 요 지점의 응력을 우리가 탄성 한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탄성 한계까지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면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냐, 이 탄성 기울기를 0.2%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0.002
if 요러니까 100%가 이제 100분의 1이죠. 그래서 0.00이 그 변형률까지 이렇게 x축 평행이동한, 그쵸? x축 평행이동한 기울기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대체로 항복 강도라고 하고 yield strength를 하고, 얘를 0.2 offset yield strength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복 강도가 또 중요한 재료 인장물성 값이고요. 그리고 이 최대 하중, 네킹이 발생하는 최대 하중이 이제 최대 응력인데,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장 강도입니다. 요게 이제 강도가 응력의 기준을 보면 탄성과 비산염이 나오는 탄성 한계, 그리고 요 실제로 이 탄성 기울기가 0.2% 평행이동에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대체로 항복 강도라고 부르고, 얘는 좀 더 찾기 쉽기 때문에 이제 항복 강도를 우리가 사용하죠. 그리고 최대 지점에서의 최대 응력을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변형률 같은 경우는 이때 최대 응력을 가지는 네킹에서의 변형률을 UE, Uniform Elongation이라고 하고요. 이때 파괴가 일어날 텐데, 이때 파괴가 일어나는 최대 공칭 변형률을 Total Elongation에서 T라고 우리가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예시를 한번 보면 이제 시험 데이터 우리가 받겠죠. 시험 데이터를 받으면 하중 변이 선도를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는 0.1% 카본 스틸 재료고요. 그래서 보시면 델타 L은 어디서 받은 거, 익스텐서미터에서 받은 거, 이 하중은 어디서 받은 거, 로투스에서 받은 하중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시험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공칙 응력, 공칙 변형 선도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이 디포메이션 값은 무슨 L0 값, 아까 말씀드린 그 C편의 초기 게이지 랭스 50mm였죠. 50mm로 나눠주게 되고요. 이 하중 포스 값은 단면적, 초기 직경 단면적으로 직경으로 나눠주게 되면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다? 이 탄성 기울기가 뭐다? 이 초기의 탄성 구간의 기울기가 영수 모듈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게 되면 204 기가파스칼, 204 기가파스칼 이렇게 기울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장물성인데요. 보시면 아까 우리가 탄성계수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확대한 겁니다. 앞에 있는 그래프를 0.006으로 이렇게 확대한 것이고요. 보시면 얘를 0.002만큼 이렇게 0.2 오프셋 시키면 평행이동 시키는 지점을 우리가 항복 강도, 여기에 지점이 변하는 점 우리가 엘라스틴 리밋 탄성 한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항복 강도로 얘기하면 이렇게 0.2% 오프셋 여기 딱 그죠, 명확하죠. 이 만나는 지점 우리가 찾는 게 되게 쉬운데 이 지점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엘라스틴 리밋은 이 지점 한 대략 한 400 정도 되겠죠. 일드 스트렝스는 이렇게 표현하면 한 620 정도 될 거고요. 그렇죠? 600 여기 700이니까 650 정도 되겠죠. 650 정도 될 거고, 텐사일 스트렝스는 최대 하중, 그쵸? 최대 하중에서 응력값이 최대 응력값이니까 한 700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때의 변형률과 UE, 유니폼 엘롱게이션 값, 여기 한 0.01 정도, 그쵸? 퍼센트를 표현하면 얼마였나요? 100 곱하니까 1%겠죠. 그리고 나서 토탈 엘롱게이션 파괴했을 때 엘롱게이션 값이니까 다음과 같이 토탈 엘롱게이션 값은 한 0.55니까 5.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공칭 응력, 공칭 변형률은 그 말 그대로 공학적 공칭 응력, 공칭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단면적과 초기 길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단일값 A0, L0는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험에서 나온 하중과 시험에서 나온 변형률 값을 그냥 초기 단면적과 초기 길이로 나눠주게 되죠. 근데 실제 진짜 응력과 진짜 변형률은 실시간으로 얘가 사실은 단면적과 길이가 바뀌게 될 겁니다. 따라서 보면 AI,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AI라고 표현하는데 I는 이때 지금 시점에서의 단면적일 거고요. 그때 나눈 것이 진짜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공체 응력, 공체 변형률은 S나 E, 저는 이렇게 대문자 S와 소문자 E를 많이 쓰고요. 저는 진응력 같은 경우는 시그마 그리고 입실론을 이렇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 변형률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적분이죠. 적분 L분의 델타 L. 뭐 지금 내 상태에서 그쵸? 지금 L0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 내 길이에서 순간적으로 변화된 거를 언제부터 처음 길이부터 지금 길이까지 적분해 주면 다 더해 준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진 변형률의 정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 능력과 공치율의 큰 값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보면 우리가 단면적이 아까 시험에서 점점점 시험을 하면 할수록 단면적이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단면적은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칭 응력보다 진 응력이
이 단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단면적이 줄어듦에 따라서 F는 동일할 테니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칭 응력과 지능력 간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인장 시험을 이제 도식화 시켜 놓은 건데요. 처음에 이렇게 재료가 있다가 탄성범위에서 이렇게 쪼가 이렇게 쭉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중간에 네킹 지점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여기 단면적 수축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단면 수축이 일어나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급격한 단면 수축을 보이는 것을 네킹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최대 하중 지점에서 일어나죠. 근데 여기 보면 네킹 전까지는 뭔가 이 변형이 뭔가 이렇게 균일하지 않나요? 그래서 네킹 전 변형까지는 부피 보전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0, 요 단면적이 L0라고 얘기를 하면 A0 곱하기 L0는 AI 곱하기 LI, 요 부피가 동일하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능력은 지금 단면적을 하중을 지금 단면적으로 나눠준 것이니 지능력 시그마는 요 관계식 여기다 갖다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계식을 A0, L0, I가 요 관계식부터 우리가 유도된 것이고요. 얘를 정리를 해주면 L0면 LI는 그쵸? LI는 뭐다? 지금 길이죠. 지금 길이는 초기 길이의 변화된 길이니까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F 나누기 A0는 뭐가 되겠어요? 공칭 응력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1이죠. L0, L0는 1이 될 거고 L0 델타 L이니까 얘가 공칭 변형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킹 전 변형까지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 지능력은 공칭력 곱하기 1 플러스 공칭 변형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인 변형률인데 지인 변형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초기부터 지금까지 현재 길이를 델타 L 그 변형률을 이제 누적시킨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적분식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ln의 1 플러스 공칭 변형률의 관계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력과 진변형률과 공칭 응력, 공칭 변형 관계식은 되게 이제 중요한 공식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때 이 관계식 언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네킹 전 변형 그리고 부피 보정이 가정될 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력 진수성의 범도 구축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식은 언제만 사용이 가능하다? 네킹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을 가지고 지능력 변형 선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계식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할 점은 네킹 이전까지만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뒤는 공식에 넣는다 안 넣는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공식 응력을 우리가 우리가 얻어냈을 거고 시험에서 얻어냈을 거고 이제 지능력 범위 선도를 우리가 손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을 보고서에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본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